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벌칙 시간이죠. 네, 벌칙 바로 할게요. 우리 벌칙 하기에 앞서 벌칙을 할 때 제일 좋은 게 이거죠. 우리 일상남이 정리한 벌칙표. 일단 벌칙 하기 전에 행정처분부터 같이 나누고 벌칙 나누고 과태료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예. 할 때 행정처분은 뭘로 나뉘죠? 취소 사유와 정지 사유로 나뉩니다. 허브 업무 외버드의 이도 일휴 배치 폐지명 정지 처분. 그리고 정지 사유는 뭐 있죠? 우리 위법 지도사 집도사 명치 허거 결 교대응 서류 복장 차량 손 감 변. 그리고 이제 벌칙이 5년 4년 4년 없죠. 3년 2년 1년 이렇게 다니죠. 5년은 뭐 있어요? 고의로 장애를 일으킨 사람 특수형변이죠. 3년은요 비대 여과 20불 벗 허가받지 않고 영리 도급. 또 2년은요 이제 벗어난 사람, 이제 위급 사태인데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벗어난 사람. 아니죠, 그냥 그거죠. 벗어난이 아니라 이거랑 다른데, 그냥 벗어난 사람은 그냥 정당 사유 없이, 위법 사태는 아니고 정당 사유 없이 자리 총 가지고 자리를 벗어난 특경. 1번은요 무관 출장 직접. 또 위험 법쟁인데 여기 뭐가 들어간다? 배치 폐지명 정지명. 이거겠죠. 우리 지금 배우는 형벌 파트니까 이거고, 형벌 파트에서 과태료도 같이 나눕니다. 과태료는 3천만원 사유와 500만원 사유가 있습니다. 3천만원 사유는 뭐죠? 신임 배치 허거 10의 명복이. 500만원은요 지도사 대행 신고 무기명 결근 설의 명복이 해서, 우리 근무상황 기록부라 이런 거 안 하면은 50만원 스타트 이런 거 있었습니다. 따로 읽어드리지 않고,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법조문 체계에서 이걸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면 읽고 오세요. 안 읽고 해도 문제를 통해서 간만 익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법조문을 자주 보는데, 법조문이 짜증난다기보다 번거로운 게 이렇게 몇 조 몇 항인지 있어야 되는데, 제 강의, 다른 강의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7조 1항 하면은 떠오르진 않아요. 근데 어렴풋이 저는 그 뒤에 걸로 추측이 가능하죠. 이 4조 1항에서 허가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니까 뭐겠어요. 이 4조 1항 규정이 허가 관련된, 경비업 허가 관련된 규정이겠구나. 이제 허가 간청 주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해야 되는 그런 조문의 내용이 있겠구나 추측이 가능하고, 실제로는 이제 컴퓨터라면 누르면 바로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게 좋고, 뭐 7조 4항은 이제 비밀 관련된 거구나. 경비업자의 의무에 관한 파트가 있는 게 7조겠구나. 이런 게 좀 추측이 가능하죠. 읽어볼게요. 692원 경비업법령상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문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맞았어요.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5년 5천만원으로 바뀌어서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X 693번 규정에 위반해서 파업 행위를 통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시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저해가 아니라 뭐다? 장해다. 저해가 나오는 건 어디다? 이제 쟁의행위를 해서 저해를 시킨 자. 올해 얼마죠 그거? 1년 1천만원의 벌금이죠. 거기에서만 나옵니다. X. 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 관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자, 경비업 허가권자는 누구죠? 주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서장입니다. 우리 관할 경찰 관서장은 누구인가요?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거나 또는 공항 경찰대장이나 뭐 그런 사람이죠. X. 3년 3천만원 사유도 맞죠. 비대여과 20불 벗 허가 받지 않고 영위도급이니까 허가를 받지 않냐고가 있네요. 경비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대여가 버트에서 B에 속하죠. 3년 3천만 원.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경비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는 말이죠. 5. 696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비밀을 누설한 경비업자. 자, 우리 이 비밀을 누설한 거에 대해서 이제 눈에 좀 익으셨을 건데,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긴 아니죠. 때문에 X입니다. 다른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은 공개를 해도 되겠죠. 경비업법령상 경비 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 아니한 특수 경비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3천만 원. 자, 일단 이거 두 개가 매칭이 안 되는 게 좀 틀렸고, 경비 업무의 중단을 통보. 우리 비대여과 대행 업무죠. 대행 업무. 이 특수 경비업자가 대행업자에게 이걸 통보했나 하는 건데, 우리 대행이 들어가는 거는 두 개 있다 했어요. 언제죠? 자, 500만 원 과태료 사유에서 이제 지도사 대행 신고라고 해서 이때 대행이 들어가고 비대에서 대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과태료는 어떻게 나뉘냐? 과태료는 거짓으로 허가 받거나 미신고한 때가 있어요. 그때는 400, 300 이렇게 나뉘고, 얘가 즉시 통보 미리 통보 즉시 인수 이런 문제인데, 미리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아니하거나 즉시 인수하지 아니했으니까 맞죠. 맞는 말이네. 그러면은 3년만 원, 3천만 원 이거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5. 699번. 경비업법에 따라서 특수경비업자가 업무 개시 전 특수경비업을 대행할 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뭐겠어요? 과태료 사유죠. 미신고네요. 미신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겠네요. X. 경비업법령상 벌칙 사유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 중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 업무를 도급한 자는 비대여가 허가받지 않고 영위 도급 3년 3천만 원 사유죠. 1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겠네요. X. 701번. 경비업법령상 벌칙 사유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 중 집단민원 현장에 20명 이상의 경비 인력을 배치하면서 그 인력을 경비업자에게 도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문제를 낸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20불 버터가 맞지 않고 영위 도급이 일단 3년 3천만 원인가 알고 있나 물어보는 거고, 2년 이하 2천만 원은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무기를 들고 정당 사유 없이 나간 자리를 벗어난 특수경비원이죠. 그것도 알고 있냐를 물어봤고,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법조문에서 20이라는 거에 대해서 두문만 알고 있냐 또는 이 법조문이 의미하는 걸 알고 있냐. 자, 집단민원 현장이나 이거 집단민원 현장에 국한했지만 잘 봐요. 이게 원래 이 20명 이상이 나오는 개념은 어디에 나와야 되죠? 경비원 배치에 나와야 돼요. 배치를 도급할 때. 그죠? 그러니까 도급인데 배치할 때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배치가 안 되고 도급을 해야 됩니다. 그 개념을 아냐 해서 맞는 말이 도급을 했으니까 제대로 했네. 올바른 행위구나. 20명 이하였을 때 벌금은 먹어야지. 20명 이상을 배치했는데 도급을 안 했다. 벌금이 돼야겠죠. 또 20명 이하인데 도급을 했다. 이거는 벌금 사유가 아니에요. 다시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702번을 제가 이 파트를 좀 대충 설명해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해드리는 건데, 20명 이상 이하인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기준이 또 3개월이라는 게 나와요. 이 법조문 관련된 배치 관련돼서 도급할 때 20명 이상 근무를 시켜야 돼요. 그죠? 누구든지 20명 이상 경비원을 쓰려고 할 때, 그럴 때는 도급을 해야 돼요. 도급. 알겠죠? 언제? 3개월 이상 20명을 쓰려고 할 때 경비업자에게 도급. 그러면 20명 미만인 경우에는요,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직접 쓰세요. 3개월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러한 이 관련된 거를 위반했다. 이 기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다. 이러면은 얼마? 3년 3천만 원 하시면 돼요. 702번. 경비법령상 이제 벌칙 사유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 중 집단민원 현장에 10명 이상의 경비 인력을 배치하면서 직접 고용한 자는 2년 이하, 일단 3년 3천만 원인 사유여야 하고, 또 과태료 사유가 벌금 사유가 아니죠. 형벌 사유가 아닙니다. X. 703번. 이제 또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 채용을 하도록 관여한 사람, 비대여, 과에서 여에 해당하죠. 부자격자, 적격자를 채용하도록 하면 합법입니다. 부자격자를 채용하도록 관여한 사람은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 맞는 말이죠. 5. 704번.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경비업자에게 도급을 맡기려는 자는 경비원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면 아니죠. 영향력을 행사해도 되는데 이게 부적격자나 무자격자를 하도록 행사를 하면 안 되겠죠. X. 705번. 과실로 인하여 국가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2년 또는 2천만 원이죠. 예, 과실이니까 그죠. 고의로 했으면은 5년 5천만 원. 과실이 들어가면은 3년 3천만 원. 국가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얼마? 5년 5천만 원. X. 고의 또는 가실로 정상적인 운영을 해쳤으면은 5년이나 3천만 원 사유가 바뀌죠. 두 개가 나와야겠죠. 예, 틀렸습니다. X. 경비법원상 규정에 위반해서 정당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시설 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죠? 정당 사유 없이. 근데 이게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벗어난 경우가 있어요. 폭발이나 뭐 절도, 국가 중요시설에 좀 경비가 필요한 사태인데 도망갔다. 그러면은 3년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맞나요? 비대여가 아니네요. 그 특수경비원에 한해서 1년 1천만 원 그거 되겠네. 1년 1천만 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무관 출장 직접 배치 폐지망 중지면 위험 벗쟁 위험한 사태인데 이제 무기를 들고 갔으니까 그죠? 709번. 경비법령상 특수경비원이 소속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는 등 정당 사유 없이 배치된 구역을 벗어났대요. 그럼 2년 2천만 원 벌금형의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라 맞죠? X. 경비법령상 시설주로부터 시설주로 무기관리 책임자가 무기 탄약 대여대장 및 장비 운영 카드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러분 일단 제가 무관 출장 직접이라 했죠. 왜 제가 무관 출장 직접이라 했을까요? 무기 출납이랑 장비 운영 카드를 말한 겁니다. 그럼 무기 탄약 대여대장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관서장, 경찰 관서장이 무기나 탄약을 지방 경찰청으로부터 죄송합니다. 지방 경찰청장으로 받아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시설주들한테 빌려주면 무기를 이거를 기록하는 거죠. 탄약 대여대장에. 죄송합니다. 경비법령상 시설주로부터 지정받은 무기관리 책임자가 시설주를 거치지 않고 특수경비원으로부터 무기를 직접 출납, 반납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아니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무기관리 책임자가 직접 받아야 되니까 맞는 말입니다. 5. 712번. 경비법령상 경비업자로부터 지정받은 무기관리 책임자는 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 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으로부터 무기를 직접 출납 반납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는 말이죠. 5. 국가 중요시설의 특수경비원이 태업 등의 쟁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아니죠. 태업 등의 쟁의 행위를 했으면 합법이고 이 쟁의 행위로 저해가 됐으면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저해와 장애의 차이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14번. 국가 중요시설 내에서 잠시만요. 네, 계속 할게요. 어디까지 했죠? 여기 했고 여기 했나요? 여기 있죠. 태업 등의 쟁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5천만 원 아니라 쟁의 벗쟁 위험 벗쟁이로 이제 쟁의 행위를 했다 하면 1년 1천만 원 사유고 714번이 우리 그 문제죠. 위험 벗쟁에서 위험 등 폭발물 사태로 이런 거 절도 손괴 위험물 등 이제 중요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제 그 경비원이 벗어났어요. 정당 사유 없이. 그죠? 그러면은 잠시만요. 비대여가 20불 예, 불복종한 거죠. 명령을 불복종하고 갔으니까 위급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3년 3천만 원. 예. 혼돈 되시면은 한번 보고 갈게요. 그러면 좀 위로 올라가서 3년 3천만 원 사유가 어딨지?
1항, 2항, 여기 2항이죠. 예. 보면은 이제 비대어가 20불 버터가 맞지 않고 찾아서 다시 찍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있네요. 예, 28조 2항 8조 8호를 보면은 특수 경비원으로서 구역 안에서 이제 위험한 사태가 위급 사태가 발생한 때 규정 위반해서 도주 불복종한 자는 어떻게 해라? 3년 3천만 원의 벌금이다. 근데 1년 1천만 원 세월로 가보면은 이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이제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사람, 위험 물건을 가지고 경비 업무를 수행했으면 어떻게 해라? 위험이니까 그 1년 1천만 원의 벌금이고, 불복종하면 안 되는 이제 특수한 상황, 절도, 손괴, 위험물 등의 폭발 사유가 있는데 이때 도망간 사람은 3년 3천만 원. 혼돈 되시면 안 됩니다. 예. 조금 이 두 개가 그나마 유사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렸고, 이거 했죠? 그럼 이게 맞는 말인 거 알겠죠? 시간소에 이제 불복종한 경우에도 예, 맞는 말이에요. 이건 정당 사유 없이 벗어났으니까 도주한 거니까 맞고, 불복종한 경우에도 이렇게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5. 716번. 이제 또 불복종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안 되는데 불복종하고 또 벗어났다고 하네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년 3천만 원. 좀 맞는 말이죠. 5. 그래서 셋다 오네요. 5. 또 한번 가볼까요? 누구든지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를 벗어나게 한 경우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맞는 말이죠. 위험 벗쟁이니까 벗어나 업무를 시키면 안 되죠. 무관 출장 직접 위험 벗쟁이니까. 네. 718번. 경비업체에 고용이 돼서 경비 업무 시간 내에 경비 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은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죠. 이제 예, 맞는 말이죠. 예. 죄송합니다. 71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어가 20불 벗 허가받지 않고 명의도급을 해서 5년 5천만 원 사유고, 이 시킨 사람은 한 경비원이 1년 1천만 원이에요. 이 포인트를 또 제가 깜빡했었는데, 한 경비원은 1년 1천만 원,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지시를 내리면 안 되는 의무가 있는데 내렸으니까 5년 또는 5천만 원입니다. 알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717번은 X, 718번은 O입니다. 곤봉을 휴대하고 경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이제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죠? 이게 위험한 행위를 한 거죠. 위험 벗쟁인데 위험한 무기잖아요. 그죠? 곤봉이 위험한 장비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휴대하면은 1년 또는 1천만 원 벌금형에 처한다. 5. 경비법령상 정한 장비 또는 그 밖에 공격적인 물건을 휴대하고, 아니죠. 위협하는 물건, 위협적이지 아니하는 물건을 휴대하고 해야 되는데, 의무는. 근데 이를 휴대하고 했으니까 일단 X겠네요. 예, 경비법령에서 정한 장비가 아니라 경비법에서 정하지 않은 장비 또는 그 밖에 공격적인 물건, 위협적이 않은 물건이어야 되는데 공격적인 물건을 휴대했으니까 이거는 뒤에 거는 벌금 사유가 맞고 앞에 거는 아니다, 이 뜻이죠. 근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면 안 되는데, 또는인데 1년 또는 1천만 원 벌금형에 처한다 했을 때 우리 또는의 기준이 뭐라 그랬죠? 이게 다 병렬했을 때 다 옳은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아니죠. X. 경비법령상 경찰청장의 배치 폐지에 관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비업자는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나요? 배치 폐지명, 정지명 해서. 근데 경찰청장이 배치 폐지를 관할하면 안 되겠죠? 예. 관할은 누가 하나요? 배치 폐지는? 관할 경찰 관서장이죠. X. 722번. 경비업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법을 위반하는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대요. 중지명이죠. 중지명. 예. 이를 따르지 아니한 때는 1년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맞는 말이죠. 그 중지명령은 누가 내리나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나옵니다. 예. 경비 업무 수행 도중 경비원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법에 관한 위반 행위를 중지하는 명령을 따랐는데 이를 안 따랐대요.
그러면 1년 또는 1천만 원에 맞는 말이죠. 우리 중지명령은 세 가지가 있었죠. 경비업법, 경보법에 따른 명령, 또 폭처법. 이 세 가지 명할 수 있는데 누가? 지청장이나 관할 경찰 관서장이 이를 안 따랐으면 어떻게 해라?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라. 알겠죠? 29조로 왔네요. 예. 이것도 해야 되겠죠? 형의 가중처벌인데 이거는 우리 또 위에서 했죠. 예. 집단민원 현장 형의 가중처벌 뭐 있나요? 예. 상폭체감, 집단민원 현장이니까 특손협경료, 또 그냥 경비원의 가중처벌 사유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말을 혼동했나 보네요. 예. 상폭체감, 물손협경료. 예. 상폭체감, 물손협경료이 그냥 경비원, 상폭체감, 특손협경료가 이제 그 특수경비원입니다. 집단민원 현장 결격 사유는 우리 경비법에서 정하는 그 결격 사유가 아닌 자여야 되고, 또 성범죄 관련돼서 좀 더 가중되는 그런 의무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세요. 우리 또 읽어볼까요? 예, 이거는 뭐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가 포인트겠죠. 형의 가중처벌이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2항에서 경비원이라 되어 있는데 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죠? 예, 경비원이랑 특수경비원은 다른 거 아닌가요? 예, 안 다릅니다. 경비원은 경비업체에서 고용되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은 뭐예요? 특수경비업체에 고용된 특수경비원이죠. 경비원이죠. 때문에 경비원 안에 특수경비원과 일반 경비원으로 나뉘어요. 일반 경비원이 우리 시, 신, 호, 기 이렇게 4개, 특수경비원이 특수경비원 이렇게 5개.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업에 한해서만 특수경비원, 일반 경비원은 시, 신, 호, 기. 그래서 이 5개를 총괄하는 말이 경비원.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업자에 한해서 국가중시설에 배치된 특수경비원 하나만 말합니다. 아니 이걸 왜 말하는데 뭐 때문에 얘기한 건데 대체. 예. 잘 봐요. 얘는 상폭체감, 특손, 협공요라 해서 이제 재물손괴죄까지 다 포함하고, 얘는 재물손괴죄만 포함돼요. 당연하죠. 왜냐면 얘는 특수경비원이니까 특수손괴죄가 하나가 더 추가되고, 얘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왜 헷갈렸는지 확실히 기억이 났네요. 예. 상폭체감, 특손협경료는 어디다? 집단경비원 결격사유. 우리 형의 가중처벌은 어떻게? 상폭체감, 물손협경료로 외우시면 됩니다. 네, 제가 혼돈을 잠깐 왔었네요. 네. 읽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폭행죄가 특수경비원이니까 폭행죄, 경비원은 특수하지 않으니까 특수폭행죄로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거,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 집단민원 결격사유는 뭐다? 상폭체감, 특손협공유라 해서 다 나가시면 되고, 형의 가중처벌은 뭐다? 상폭체감, 물손협공유라 해서 재물손괴죄, 그냥 보통 협박죄로 됩니다. 네, 알겠죠? 그리고 미수나 상습 이런 거는 어떻게 해라? 집단민원 현장이 더 깔끔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한 결격자도 안 받겠습니다 하는 거고, 상습이나 미수 같은 경우에는 형의 가중처벌이 안 되고, 기술했을 때 가중처벌이 되면 상습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상습에 대한 가중처벌이 안 돼요. 왜요? 형의 가중처벌은 왜 상습에 대해서 안 해요? 잘 봐요. 이거는 그 행위,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가중처벌을 하겠다 이거지, 상습에 대해서 했다고 해서 가중처벌을 하면 안 돼요. 왜 대체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은데요, 당신? 상습은,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상습을 결격자로 넣은 이유는, 어쨌든 상습도 그냥 그 죄 포함이 돼요. 생각해보면. 그죠? 제가 원래 그 문제가 상습이 잘 안 나왔는데 표에 있어서 제가 설명해드린 거지. 상습은 상습보다 상습 폭행죄랑 폭행죄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심하나요? 상습 폭행죄가 더 나쁜 거죠. 그죠? 맞는 말이죠, 이거는. 제 질이 얼굴을 쳤다든가 아니면은 가슴을 쳤다든가는 좀 그거에 따른 건 다르지만, 동일한 부위에 동일한 타격으로 했을 때 상습과 그냥 폭행죄는 어느 게 더 심하나 하면은 상습죄가 더 심하다 이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습 폭행죄는 당연히 어딜 가든 결격이어야 되나, 형의 가중처벌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왜 이제, 그니까 지금 말해보라고요. 예, 말해드릴게요. 가중처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경비원으로 근무를 중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상습적으로 일을 한다고 해봐요. 예, 이거는 일단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며, 상습을
넣을 필요가 없이 그냥 폭행죄에 대해서 그 제 형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왜냐 상습의 기준이 느낌이 저는 오는데 자 설명을 못 드리겠네. 예. 어쨌든 상습은 형의 처벌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상습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미수도 발생을 하면 안 되죠. 왜냐 미수는 가중처벌을 될 만한 사유는 아니죠. 그 실제로 제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 결격 사유로는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범죄를 시도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방 차원에서 하지 말자. 그건 말이 되죠. 근데 미수는 이게 또 제가 설명을 잘 못하네요. 예. 혹시나 제가 이러한 설명한 부분이 기억에 남으신다면 제가 법 공부를 좀 여기까지는 덜해서 느낌은 아시겠죠? 가중처벌은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상습을 할 수가 없어요. 형의 가중처벌에 대해서 특수경비 이게 형의 가중처벌이 그 느낌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번 강의 도중에 설명해 드렸는데 이 조문이 추가된 이유가 경비원이면 용역 깡패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우리 폭행 뭐 위협 사건에 휘말려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조문이 추가된 이유가 2000년대 초반인가 그때 그 경비원이 그 철거 현장에 있어서 이제 그 노조분들을 강제로 밀어내 버린 거예요. 폭행 막 경봉 들고 막 사람 패고 방망이로 막 밀어내고 그런 적이 있어서 국회의원이 이게 뭐냐, 경비면은 이제 범죄를 예방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혼잡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왜 20대 경비원들이 니네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받아놓고 왜 다 밀어내냐? 너희들은 일반인으로 쳐서 처벌을 하면 안 되고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 이거를 법적으로 의무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29조입니다. 이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습이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밀어낸 거니까. 혹시나 제 설명이 모자랐다면 이 파트를 기억하셔서 상습에 관한 거 먹고 아무래도 근데 이게 아마 제가 만약에 상습 폭행죄가 문제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뭐 결격 사유가 그 가중처벌 사유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행정소송이 걸릴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 상습 폭행죄랑 폭행죄를 다르게 보겠다 이런 느낌인데 그 차이는 상습적으로 했냐 안 했냐를 그냥 법조문에서는 이 과거가 이러한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형의 가중처벌 사유가 만들어진 거지. 형법이나 다른 법적 체계에서 보면은 법조문에서 이러한 사유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 법조문은 판례 법조문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있다 했죠. 법조문에서는 이제 당연 해석도 있고 당연히 다른 법조문에서 이렇게 처벌을 했으니까 우리 이 법조문도 이걸 포함해야 된다. 이런 당연 해석이란 게 우리 법학개론에 나오거든요. 법학개론에 그 법조문에 명시가 안 돼 있더라도 야 당연히 폭행죄로 경비원이 2중에 1 가분처벌이면은 상습 폭행죄도 당연히 똑같은 죄고 더 많이 사람을 팬 거니까 당연히 가중처벌 해야지. 인데 여지껏 경비지도사 문제가 그렇게 수준 높고 뭐 퀄리티 있게 나온 적이 없어요. 법조문에 다 똑같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 상습 이런 것도 잘 안 됐고 모의고사에서만 가끔씩 이런 거를 다루고 모의고사 출제 교수분들이 항상 말하길 법조문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판사들이 한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법에서 제일 권위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판사죠, 판사. 판사들이 땅땅땅 치는 순간 법도 효과가 바뀔 때가 있다 그랬죠. 헌법재판에서 헌재 결과 나면은 법조문이 바로 바뀌는 것처럼. 설명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설명했다 생각하고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집단 폭처법까지 있었네요. 이 표를 한번 더 보시고 724번 이건 여러분들이 영상을 정지하고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제가 잠깐 포인트 이렇게 남겨드릴게요. 724번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 수행 중 특수상해, 중과실치상죄, 폭행치사상죄, 인질강요죄를 범한 죄는 이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자, 인질강요죄는 아니죠. X. 자, 이거 우리 특수법공요에서 요는 이제 인질강요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문제에서 나왔어요. 치사하죠, 이런 문제.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니 이런 사람도 당연히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지? 어쨌든 뭐 724분에는 여기 보면은 강요죄에는 특수강요죄와 특수공갈죄밖에 없어서 형의 가중처벌을 하지 않는다 라고 정해놨대요. 근데 이거 참 웃기죠.
예, 인질 강요죄도 똑같은 강요죄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대상이 다른, 범죄가 다른 것 뿐이죠. 구성이. 인질, 그러니까 뭐 납치나 이런 거에서 인질을 데리고 했으니까 강요죄를 한 거에 대해서 인질을 포함해서 한 거니까, 예, 인질을 데리고 얘를 의무를 준 거니까 똑같은 강요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웃긴 문제입니다. 아무리 해석을 해도. 네.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 업무를 수행 중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맞는 말이죠.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잠시만요. 과실치상죄가 있나? 아, 과실치상죄는 없네요. 죄송합니다. 중과실치상죄밖에 없네요. 예. 이거 X로 보셔야겠네요. 예. 내가 X로 했나? 725. 아, 그죠? 예,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이고 과실치상죄는 없습니다. 알겠죠? 과실치상죄는 없어요. 아, 그게 왜 없어요? 과실치상죄는? 어, 여러분, 과실이란 말은 실수로 사람을 때렸다는 말인데, 사람을 실수로 때리려면은 이제 업무상 과실이라는 말이 필요해요. 잠시만요. 예, 설명이 불완전해서 제가 설명을 좀 잡고 왔어요. 왜 과실치상죄가 경별법에서 없냐? 보면은 이 형의 가중처벌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그 베이스가 의무가 있는데, 범죄를 예방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다, 이를 안 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가중처벌하겠다, 이런 거죠. 근데 과실치상치사라는 말은 우리가 실수로 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고의 또는 과실로 했을 때 어떻게 해라 손해배상하는 거 있죠. 근데 그런 걸로 손해배상을 해야지 이거를 가중처벌할 수 없다, 이거죠. 원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로 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중과실치상이나 업무상 과실치상은 어느 정도, 그 중과실은 뭐예요? 업무에 대해서 이미 실수가 있다, 이거죠. 자신이 해서 안 될 과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다. 그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중처벌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중과실치상과 업무상 과실치상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과실치상은 형법상의 범죄는 맞으나 이 구성 요건을 보자면은 업무랑 연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이기 때문에, 업무랑 연관이 있으면 어떤 법으로 간다?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과실치상이 더 큰 포괄죄인, 더 큰 죄인 과실치상이 아니라 더 세부적인 중과실치상이나 업무상 과실치상만 형의 가중처벌로 보겠다 입니다. 알겠죠?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 수행 중 재물 손괴죄,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네. 우리 특수손괴죄랑 특수협박죄는 어디에만 있다? 집단민원 현장 결격 사유. 여기 또 특수협박죄가 나왔으니까 또 틀렸겠네요. X. 또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728번. 경비업법령상 형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형법상 범죄로는 절도, 강도, 강간죄를 포함한다. 아니죠. 우리 상폭체감, 물손협공유고, 또 집단민원 현장 결격 사유는 상폭체감, 특손협공유 집단폭처법입니다.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 경비법에 규정된 장비 외 흉기 그 밖에 위험 물건을 휴대하고, 헌법상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맞죠? 경비원이니까 특수폭행죄, 특수체포감금죄, 재물손괴죄, 협박죄, 특수공갈죄, 특수강요죄를 범한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맞는 말이죠. 오. 자, 이건 틀렸겠네요, 여러분. 예, 또 제가, 이것도, 이게 틀렸겠네요. 이게 가중처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가중처벌 한다입니다. 한다. X. 경비원이 경비 업무 수행 중 공지팡, 주거 침입죄는 포함이 안 되죠. X. 경비원이 경비 업무 수행 중에 경비법에 규정된 장비 외 흉기 등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특수상해, 특수폭행, 그리고 협박, 특수공갈, 특수강제를 범한 경우 2배를 가중처벌해야 한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입니다. 알겠죠? 좀 웃기죠? 영업정지랑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나올 때는 할 수 있다고, 취소는 한다. 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는 한다로 끝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알겠죠? 양벌 규정.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많아라 씨. 여러분들이 그거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이 또는은 또 제가 말했죠. 예, 그거 법렬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양벌 규정. 그 벌금형을 가는 거예요. 포인트는 일단 벌칙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가한다.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벌금형을 가하는데 이제 주의랑 감독을 성실히 한 경우에는 과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또 다른 형벌이 아니라 어디에 위반 행위? 우리 경비법에서 정하는 경비법령상의 위반 행위를 하면은 이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다른 법, 다른 그 벌금형을 과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것까지 마지막까지는 이 법인의 대표부터 종업원까지 이런 개념으로 아시면 되고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경비업법령상 법인 또는 전화 오네요. 잠시만요. 법인 대표부터 이제 뭐 직계 존속이 자 이게 틀렸겠죠. 직계 존속이 나오면 안 되겠죠. 업무에 관련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직계 존속이 다 틀렸습니다. 네,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경비법을 위반해서 3년 또는 3천만 원, 경비법을 위반한 벌칙 사유네요. 이건 맞네요. 맞는데 이제 그 행위자를 벌하기 위해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징벌을 과한다가 아니라 징벌이 아니라 뭐예요? 벌금을 과한다겠죠. 벌금을 과한다. X 734번 경비법령상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종업원까지 맞는 말이죠. 경비법령상의 벌칙을 위반했대요. 그러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동일한 벌금을 과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5. 경비법령상 법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서 그죠? 경비법령상 벌칙을 위반해서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맞는 말이죠. 5. 경비법령상 법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경비법령상 벌칙을 위반해서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해당 조문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랑 벌금의 형에 대한 차이를 알고 있냐 이렇게 묻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과태료는 이제 행정 처분으로 이제 경비업자에게 주로 내리는 법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죠. 벌금형을 과합니다. X 31조 과태료인데 우리 과태료도 다 외웠죠.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바로 문제로 갈게요. 저 이제 끝낼 수 있다는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위에 있는 이거고 1항은 2항은 이제 지청장 또는 경찰 관서장. 이거 좀 포인트죠. 왜냐 청경법으로 가면은 경찰 관서장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방경찰청장만 낼 수 있다. 경찰 관서장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배치 허가나 위임 사항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해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아까 혼돈된다 했죠. 왜냐 형벌은 이제 무조건 2분의 1을 과한다, 뭐 넘게 뭐 증가한다 이렇게 끝난 데는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 이거 배웠었죠. 여기 계속 읽어볼까요? 이게 좀 웃긴 게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뭐 우리 이때까지 배운 영업 정지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라? 그 과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였잖아요. 그죠? 과한 정지 처분의 그 계열수의 2분의 1만큼 가중할 수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두 개 안 겹쳐도 과태료 같은 경우는 두 개 안 겹쳐도 이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그냥 100분의 50을 경감 가중할 수 있다. 좋은 거죠. 경감도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고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로 바로 가죠. 처적 위반 행위가 있는 날 이것도 읽어보시고 또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부가 처분을 받는 경우 적용하고 처분을 받은 경우 또 기준 적용일은 처분일과 그 처분 후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 그러니까 처적적 우리 행정처분 영업 정지나 취소 이런 거는 처적적 과태료는 어떻게 처적 그리고 경비조사는 어떻게 위반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 마지막 파트를 끝내야지 여러분도 쉴 수 있고 저도 쉴 수 있어요. 737번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건자는 맞네. 집단민원 현장에 일반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 장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 그럼 제가 일단 이 문제를 다 고칠 건데 잠시만요. 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예. 문제 수정해서 알려드리는데 잠시만요. 예. 일단 문제는 다 수정했고 읽어볼게요. 이게 파일이 다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정오표로 따로 말씀드릴 거고 경비법령상 집단민원 현장 관할 경찰 관서장은 집단민원 현장에 이거 왜 바꿨어요? 이 건자를 원래 지청장 또는 관할 경찰 관서장 아니었나요? 그죠, 맞는 말이죠. 왜냐 이 가태료로 가보면은 이 법조문 가보면은 이렇게 끝나 있어요. 그죠? 어디가 있지? 이렇게 예 이렇게 끝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그 잠시만요. 또 이거 법조문을 보니까 또 이거 헷갈리네. 잠시만요. 예, 문제 다시 풀어볼게요. 예, 혼돈을 들어서 죄송한데 일단 지청장 또는 경찰 간서장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데 제가 이거를 문제를 좀 꼬아서 냈어요. 일부러 너무 쉽게 풀면 여러분들도 재미없을 것 같고 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 뭐야 이 파트는? 아이고. 여기죠. 예. 그 보시면은 여기서 관할 경찰 관서장은 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보통 여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법조문에는 지청장 또는 경찰 관서장이 부가 징수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뒤에 지문을 함께 읽으면 이해가 돼요. 잘 봐요. 경비법령상 집단민원 현장 관할 경찰 관서장은 배치를 하면서 배치 장소에 아니한 경비업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죠? 배치 허가는 누가 하나요? 관할 경찰 관서장이 하죠. 그리고 집단민원 현장에 했으니까 집단민원 현장 사유가 뭐죠? 신임 배치 허거 집의 명복이니까 집단민원 현장에 배치 않았을 때는 경비업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냥 경비 대상 시설에 배치 안 한 때는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경비법령상 허가 간청은 집단민원 현장에 일반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 명부를 배치 장소에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에 1개월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영업 정지가 맞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집단민원 현장에 우리 그 위법 지도사 집도사 명치 허거 결 이렇게 갔죠. 위법 지도사 집도사 명치 허거 결 그죠? 거기에 명이 있네요. 명치 허거 위법 지도사 집도사 명치 허거 결 명부를 배치 안 했으니까 1개월 1삼취 맞는 말이죠. 오 맞나요? 한번 봐볼까요? 예, 맞는 말이네요. 제가 집을 먼저 넣은 이유가 집단에 항상 포함된다는 뜻이거든요. 뒤에 내용이. 그런 거를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738 경비법령상 허가 간청은 이것도 제가 허가 간청이라고 고쳤는데 뒤에 읽어볼게요. 배치 허가를 한 사람이구나. 배치 허가를 한 사람 누구지? 관할 경찰 관서장이겠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면 돼요. 예. 좀 포괄하는 의미죠. 네. 집단민원 현장에 일반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 장소에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경비업자에게는 1차 위반 시에 1개월의 영업정지를 망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739 경비업법령상 허가 간청은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임 배치하고 집의 명복이니까 복장이니까 집단의 복장이면은 얼마?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X. 경비법령상 집단민원 현장 관할 경찰 관서장은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 현장에 똑같은 말이죠. 1차 위반 시 600만 원. 이 횟수까지 물어보네요. 맞죠? 600, 1200, 2400으로 나간다 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5. 관할 경찰 관서장이 배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의 명배배 등 배치 허가 내용을 거짓으로 했대요. 이거는 배치 허거죠. 신임 배치 허거, 배치 허거. 이게 제일 심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라? 1000만 원부터 스타트를 한다. 1000만 원 2천, 3000으로 가기 때문에 X 틀렸겠네요. 이거는 제가 관할 경찰 관서장이 배치 허가로 놔뒀습니다. 이게 뭐죠? 허가 간청이라는 말이죠. X. 또 배치 허가를 받았다는 말은 뭐겠어요? 집단민원 현장이구나 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신임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원으로 배치한 자는 600, 1200, 240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죠? 신임 배치 허가니까 맞는 말이죠. 5.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신임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원으로 한 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처적적이니까 맞는 말이죠. 2년 이내 3회 위반 시에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한다. 우리 영업정지 사유에서 교육 관련된 거 뭐였죠? 교, 대응, 서류, 경고 하나. 맞는 말이네요. 5.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볼까요? 이제 이거는 500만원 사유로 가보죠. 이 법 다시 지도사 대행 신고 무기명 결근 설의 명복이 이거죠. 근데 그 신고는 신고 또 가로 열고 폐배지에서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배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지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로 세 가지로 나뉘죠. 그 사유에서 또 밑에 또 내려가면은 우리 어떻게 가야 돼요? 1개월 이내는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100, 6개월 초과 1년 12개월 미만은 이하는 얼마? 200, 12개월 초과는 얼마? 400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내니까 50만원 이하겠네요. 볼까요?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대요. 허가관청에게. 그럼 500만원인가요? 아니죠. 50만원이죠. 50만원. X. 지청장에게 주사무소를 이전하면은 지청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사유가 맞죠. 근데 일단 사출관 신입회는 언제 신고하면 되죠? 30일 이내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30일 이내라는 기준이 생겼겠죠.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어떻게 해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니죠. 7일 이내는 개않고 이 30일이 지나고 또 30일 동안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해라. 알겠죠? 왜 이게 30일 기준이 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사무소를 이전했으면 이전한 날부터 30일 이내 유예기간이 줬고 이거를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31일이 되면은 그 순간부터 50만원 과태료가 있고 거기서 또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100만원의 과태료가 또 있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 하는 거냐고요? 뭐 계속 보시면 알겠죠. 계속.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을 변경한 경우 변경 허가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한 사유네요. 변경 허가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청장에게 신고를 해라. 이거 허가랑 신고가 양립할 수 있나요? 일단 문제 자체가 이상하죠. X. 특수경비업자가 휴업으로 인하여 국가 중시설의 경비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럴 때는 미리 통보. 아니죠. 우리 미리 통보 직신순 어떤 사유? 비대 여과 20불 버터에서 3년 3천만원 사유고 경비업 과태료에서는 미이미 신고해서 미신고하고 또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 430인데 400이나 300인데 미신고자는 300이 맞고 이제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400입니다. 미리 통보는 어떻게 해라? 미리 통보 안 했으니까 3년 3천만원의 벌금이다. X. 특수경비업자가 업무 개시 신고를 하는데 경비 대행업을 거짓으로 한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입니다. X. 특수경비업자 업무 개시 신고를 하는 때 특수경비업자 대행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때는 과태료 이런 거 안 나와요. 네. 횟수는 어떻게 해라? 무조건 거짓으로 신고했으면은 심하니까 바로 400만원 다이렉트로 줘야 된다. X. 업무 개시 신고를 하는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맞는 말이죠. O. 752번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지도사 대행 신고 무기명 결근 설의 명복이죠. 자, 지도사 대행 신고입니다. 지도사 대행 신고. 앞에 있는 지도사는 뭐부터 시작한다? 100부터. 100, 200, 400. 맞는 말이네요. 5.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 경비원의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 600만원, 2회 위반 1200만원, 3회 위반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 이거 명부를 비치하는 게 심해요? 작성하지 않는 게 심해요? 명부를 비치하는 거는 전원 작성하지 않는 거로 봐서 이게 더 심하다 했죠. 그래서 600만원 스타트고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스타트입니다. 어떤 때?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때. 그리고 집단 민원 현장이란 말이 없으니까 얘네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로서 100, 200, 400 또는 50, 100, 200으로 가야겠네요. 그러면은 비치하지 않은 게 더 심하니까 100, 200, 400으로 가야 되는 사유입니다. X. 754번 경비업자가 위반하여 경비원의 근무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입니다. 근무사항은 X.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한 때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 시 명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심하다 그랬죠. 심하다 그래서 100만원 스타트. 100, 200, 400 X. 756번 경비업법령상 과태료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뭐다? 돈 관련이니까 중요하니까 대통령령 X. 경비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최근 2년간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때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이 아니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적발된 날까지. 처적 X. 위반행위가 있는 날은 누구?
경비지도사입니다. X.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가 그 경비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사장은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에 맞는 말이네요. 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서 경비업법령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하관을 가정할 수 있다. 이때 경우 과태료의 상한은 없다. 아니죠. 상한이 있죠. 언제예요? 법령에 정한 3천만 원이나 500만 원. 그 한도 내에서 해야 됩니다. X. 경비업자 또는 맞나요? 저도 헷갈리네요. 갑자기 상한이 없나? 그죠. 과태료 금액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나와 있네요.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가 경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때 지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아니라 질서행위 규제법이니까 X겠네요. 이렇게 해서 759번까지 다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처 나오지 못한 경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 암기할 사항이 엄청 많거든요. 이거는 파트 1, 파트 2로 나눠서 강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법 추석 전에 끝내야지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추석 연휴 전에는 제가 뭐 청원경찰법을 나가거나 끝내는데 또 의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청원경찰법은 또 쉬워요. 이것보다 훨씬 쉬우니까. 경비법이 양이 많지 이건 좀 쉬우니까 고생하셨고, 영상 하단에 우측에 좋아요나 댓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강의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